야. 깔끔해. 하고 나서 지청임이 없어. 깔끔해. 코너 도는데, 뒷바퀴 구동 가는 느낌 뒤지는데요? 야, 그냥 3시리즈 날리듯이 나는 그냥 즐기고 싶은데, 못이 잘못됐는데, 엄마 뒤지네, 막 이러면서. 얘는 가족을 위해서 여러 명, 4명, 5명이 타야 된다. 이 가격대에 무조건 사야 되는 차예요. CRV 일부 영상이 되게 담백하면서 전문적인 거 별로 없이 약간 속도감이 있으면서 재밌었죠. 자, 2부에서는 이 진열에 우선을 두는 전기 모터에 우선권을 두는 혼다 CRV, 혼다의 직병렬 시스템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직렬, 병렬, 직병렬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시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노보스에서 직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한 영상들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여기 카메라에 계기판이 찍히고 있죠. 계기판에 보면 전기 배터리와 엔진 모터가 바퀴 쪽에다 어떻게 동력을 주는지 또는 어떻게 회생제동을 갖고 오는지 등등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 저걸 보면 뭐를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봐야 되냐면, 여기에 요 가운데 쪽에 톱니바퀴가 떴을 때 엔진이 미션을 통해서 바퀴를 구동하는 건데, 직렬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요, 모터가 우선권을 가지고 모터가 차를 굴립니다. 엔진은 바퀴를 엔진은 바퀴를 잘 굴리지 않아요. 엔진은 주로 지금 엔진이 살아있거든요. 엔진이 가동이 되는데 엔진은 발전기만 돌려요. 발전기를 돌려서 발전된 전기하고 리튬이온의 차이는, 여기에 있는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기를 가지고 모터를 굴리는데, 지금 여러분 톱니바퀴 들어왔죠? 톱니바퀴가 언제 들어오냐면 일정 속도나 뭔가 부하가, 엔진님이 필요로 할 때 아니에요. 엔진님을 필요로 할 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가속을 할 때, 저 지금 가속을 풀가속을 때렸죠? 근데 엔진은 없어졌잖아요. 가속을 할 때, 힘이 필요할 때, 이럴 때 엔진을 갖고 오는 게 아닙니다. 직렬은요, 엔진이 발전을 해서 전기를 모터에 공급을 해줘요. 지금 계속 모터로만 가는 거예요. 얘는 모터로만 170km까지, 170은 좀 넘었나? 160km까지도 모터로만 가요. 엔진은 언제 들어오느냐? 가장 기름을 안 먹는 구간, 어떤 구간? 내가 달리다가 악셀을 살짝 놔서 엔진의 무부하 상태가 돼가지고 엔진이 부하가 걸리지 않은 상태로 차를 굴러가게 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엔진의 힘을 차는 필요로 하진 않아요. 이 차는요, 시스템이 판단을 했을 때 가장 부하가 걸리지 않아서 이 차의 엔진 힘이 굉장히 지금 무부하, 약간 내리막길에 내가 악셀을 살살 뛰니까 지금 엔진 미션 그림 들어왔죠. 이거는 뭐냐면 엔진이 가장 적은 기름을 먹을 때, 무부하 상태로 갈 때만 엔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엔진은요, 무부하기 때문에 연료 분사도 별로 없고, 어차피 기어 단수도 하나고, 마지막 파이널 기어는 모터와 함께 기어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얘는 엔진이 막 높게 회전하거나 엔진이 높은 토크를 낼 필요가 없어요.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어느 상황에서든 엔진 진동은 실내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엔진의 힘으로 차가 굴러가지 않기 때문에 엔진 진동이 차로 들어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직렬은요, 무조건 모터로 가는 거예요. 직병렬 시스템을 쓰는 도요타는 엔진이 우선권을 갖고 계속해서 모터가 어떤 상황이든 계속 들어와서 엔진에서 힘이 조금이라도 남는 무부하 상태가 되면 그걸로 충전을 하고, 또 엔진이 기름 많이 먹으려고 하면 계속 도와준단 말이에요. 현대나 기아 자동차나 미국 또는 독일의 일부 브랜드들이 쓰는 병렬은 기름을 많이 먹는 구간에서만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오는 거고, 직병렬에서 엔진 우선을 쓰고 있는 도요타 같은 경우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계속 같이 움직이지만 우선권은 엔진이 갖고 있죠. 근데 얘는 우선권을 전기 모터가 갖고 있어요. 직렬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전기로만 가죠. 계속해서 전기로만 갑니다. 전기로만 계속 가요.
그리고 지금 엔진이 돌고 있거든요. 엔진은 뭐를 하느냐, 가장 진동이 안 나오는 회전비, 그리고 엔진이 미션을 통해서 바퀴로 힘이 가게 되면 엔진에 부하가 걸리게 되면 엔진이 부르르 떨죠. 진동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도요타도 그렇고 모든 차들은 실내로 많이 들어오는데, 얘는 가장 엔진 진동이 심하지 않는 그 주파수나 그 회전수를 혼다 측에서 이미 다 입력값을 갖고 있는 거고, 그렇게 입력을 해놨고 세팅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엔진 진동이 가장 미약한 구간으로만 엔진이 RPM을 유지를 하죠. 그래서 지금도 엔진이 돌고, 정차 시에도 엔진이 돌고, 더 세게 달리려고 할 때도 엔진은 더 빠르게 돌아서 발전기를 돌려야 되니까 지금 엔진이 엄청 세게 돌거든요. 하지만 세게 도는 엔진이 세게 돈다는 건 느껴지지만 모터가 세게 도는 느낌이 드는 거지 엔진 진동이 차로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 엔진에 연료를 막 쏟아부으면서 막 그렇게 도는 엔진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풀 가속을 할 때 악셀을 밟고 지금 막 이렇게 풀악셀로 달리고 있을 때 엔진이 엄청 세게 도는데, 이 엔진이 연료를 막 쏟아부으면서 도는 그런 풀악셀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단순할 것 같은 직렬식을 엄청나게 복잡하게 최첨단으로 만든 거죠. 굉장히 구닥다리인 이 시스템, 8, 90년대 이 시스템, 그리고 굉장히 잘 세팅된 현재 기술의 내연기관의 끝판을 달리고 있는 하체 시스템,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직렬 우선식의 직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 이 CRV에서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느낌이 들어요.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한 느낌이 들고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차를 만들 때 과거, 현재, 미래를 섞어서 차를 만든다. 그래서 나는 좀 대단한 거. 얘네는 어떻게, 나는, 이것까지, 이 전자장비까지만 바뀌면 이건 대박인데, 이거는 뭐, 나 같으면 이걸 포기하고 이 차의 시스템을 선택할 것 같은데, 어차피 아이오니까네요. 이거, 아이오닉은 자세히 보면 좀 못생긴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근데 이 차가요,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아까 무브화가 걸렸을 때 미션이 얘는 미션이 기어가 한 단이에요. 엔진에서 나오는 게 미션 클러치가 딱 붙게 되면 하나의 기어비로 가는 거기 때문에 낮은 속도에서는 절대 미션을 붙이지 못해요. 회전비가 낮은 속도를 커버할 수 있는 기어비가 아니거든요. 한 5, 60 정도가 넘었을 때 회전비가 커버가 되는 1단 기어인데, 걔를 딱 묶으면 걔가 그러니까 기어가 한 4단 기어 정도 되나봐. 4단 기어 정도 되는 회전비를 붙이는 건데, 붙인 다음에 바로 걔가 바퀴를 못 가고 구동 모터의 회전비를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구동 모터에서 회전비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뭐 150, 160에서도 커버가 되는데, 다시 한번 기어 내가 살려볼게요. 엔진을 무브화를 딱 걸면 기름이 안 먹는 상태가 딱 되면 이제 기어가 들어오는데, 안 들어오네. 이게 내 맘대로 들어왔어. 무브화가 되니까 들어왔어. 자, 클러치가 체결돼서 지금 기어가 들어왔는데, 되게 신기한 게요, 어코드는 미션의 기어비가 약간 얘랑 달라요. 걔가 얘보다 훨씬 더 스포티하잖아요, 차가. 그래서 걔는 미션이 동력 바퀴랑 딱 연결을 시켜주게, 클러치를 딱 붙여주게 되면 미션을 통해서 힘이 나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얘는 미션을 통해서 힘이 나가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션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어떻게 보면 조금 느껴질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아직 아까 낮에 밥 먹기 전에는 미션이 붙었을 때 동력 느낌 나가는 게 살짝 느껴지는데 지금은 안 느껴. 지금 이게 모터로 가는 건지 엔진 미션, 지금 미션이 연결됐거든요. 근데 이게 안 느껴져. 그러니까 얘가 어코드하고는 세팅 방법이 약간 다른 거죠. 어코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지금 무브화 상태로 달렸더니 배터리 엄청 충전된 거 보이시죠? 자, 제가 그러면 EV로 한번 달려볼까요? 완전히 EV 모드. 속도가 높으니까 완전히 EV 모드로는 안 되네요. 엔진이 어느 정도 살아나서 발전을 줘야 되니까 완전히 EV 모드는 속도가 좀 낮을 때, 지금처럼 속도가 높을 때는 배터리의 전기만 갖고는 모터를 빨리 못 돌리니까 엔진이 살아나는데, 지금 배터리가 저렇게 어느 정도 충전이 되면 EV 모드로 순식간에 80km까지 올라가요. EV가, 얘는 모터가 강하니까. 근데 배터리가 용량이 작잖아, 의자 밑에 있는 게. 그래서 배터리가 금방 달긴 하는데 속도가 높을 때는 EV 모드가 안 되네요. EV 모드 온 했는데, EV 모드 온 해서 지금 역시 100km가 넘으니까
이온 리튬이온 배터리만 갖고는 안 되나 봐요. 100km 미만에서만 EV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근데 주행은 현재 전기 모터로만 가는 겁니다. 전기 모터. 자, 그렇다면 이 혼다 CR-V 직렬에 우선을 두는, 모터 우선에 두는 직병렬, 이 차의 최대 장점은 뭐냐? 일단은 현대 기아차의 병렬은 연비가 잘 나오고 계속 어시스트를 해주기 때문에 편하지만 금방 질려요. 제가 말하는 게 현대 기아의 병렬 시스템을 타면 금방 질린다가 무슨 말인지는 오너들은 알 거예요. 그 시스템은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금방 질림이 오고요. 도요타가 쓰고 있는 빛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직병렬은 엔진과 PSD, 전기, 모터 이런 것들이 너무나 뛰어나게 잘해서 되게 좋은데 걔는 엔진의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엔진 진동으로부터 100%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시스템은 굉장히 좋죠. 효율도 좋고 여러 구간에서 엔진이 우선권을 갖고 가기 때문에 한결같은 드라이빙 느낌을 주거든요. 하지만 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기차 같은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전기차 같은 느낌인데 배터리의 감소, 배터리의 전량이 줄어드는 거를 걱정 안 하고 탈 수 있는, 그리고 엔진이 돌았을 때도 일정한 굉장히 낮은 주파수 파동 진동으로 엔진이 좀 센 모터가 도는 느낌이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서든 굉장히 편하게 전기차 느낌으로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주행하는 상황에서, 특히나 우리나라 고속국도인 80, 90, 100, 110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파워트레인의 부드러움을 줍니다. 굉장히 일률적이고 무조건 전기로만 가는 느낌은, 왜? 전기 모터로만 가니까 너무나 부드럽고, 거기에 플러스 도요타나 현대 기아가 할 수 없는 엄청난 하체 구성을 갖고 있는 거죠. 스포츠성과 소재공학, 풍부한 댐퍼 쇼바 느낌, 엄청난 쇼바 느낌을 가지고 엄청난 승차감을 주는 거예요. 거기다 운동 성능까지 갖고 있잖아요. 개꿀인 거죠. 자, 이 상황에서 나는 죽어도 노 사장님 인터페시아, 센터페시아, 전자장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현대 기아차 사라니까요. 노 사장님 나는 전기로만 가는 거 싫어요. 도요타 사라니까요. 누가 사지 말라고 합니까? 하지만 나는 운동 성능이 중요하고 소재공학, 그리고 나는 무엇보다 인체공학적인 의자의 구성, 내 가족이 뒷자리에서 멀미를 하거나 불편하거나 어지러운 게 싫다, 이거만한 차는 없을 겁니다. 4,500, 700만 원에 이 정도의 하체 구성과 주행 특성과 스포츠성, 일부에서 보셨죠? 와인딩에서 이 차만큼 스포츠성을 주는 하이브리드는 없습니다. 거기다가 엄청난 투어링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 차의 트렁크 쪽에 왜 배지에 투어링이 왜 붙었겠습니까? 투어러 능력이 강하니까 혼다에서 투어링을 붙여놓은 거예요. 정말 대박입니다. 이거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전 양보할 것 같고요. 노 사장, 너 혼다에서 돈 받았냐? 돈 준다 그랬습니다. 혼다에서. 저 안 받았어요. 당당하게. 왜냐? 내가 일본 차를 리뷰하면서 돈을 받아버리게 되면 그거는 정당성이 너무나 위배가 되기 때문에 혼다 측에서는 저한테 촬영비, 편집비용, 그 다음에 정당한 광고비를 내고 싶다 그랬습니다. 노 사장이 정당하게 자기네 차를 광고해 주기를 원하고 정당하게 광고비를 내고 싶다 그랬어요. 하지만 제가 순간 흔들렸죠.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저는 노보스몰에서, 노보스몰이죠, 여러분들이 노보스몰을 많이 이용해 주고 저희 회사가 매출이 나기 때문에 제가 정당하게 리뷰를 할 수 있는 근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순간 흔들렸지만, 그리고 그렇게 정직하게 접근해오는 혼다 코리아와 혼다 영업팀이 너무나 좋게 보였지만 제가 좋게 거절을 했습니다. 대신에 제가 혼다에다 욕을 했죠. 나쁘게 평가를 하던, 있는 그대로 신랄하게 하던, 타치를 하지 말아라. 기름도 내 돈으로 넣겠다, 세차도 내 돈으로 하겠다, 탁송비도 내 돈으로 반납을 하겠다. 이 조건에 어떠냐?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달래요. 하루가 지나고 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노 사장의 조건대로 가겠다. 콜! 혼다 코리아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정직하게 정도 영업을 하는 기업을 좋아합니다. 오디세이가 됐던 CR-V가 됐던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살 겁니다. 언제?
여러분들이 저희 쇼핑몰을 대박나게 해주시고 저희 영상이 대박나고 제가 제휴하는 업체들하고 잘 돼서 그리고 카타민과 함께 만드는 엔진오일 10월 말에 출시한 건데 그게 대박이 나면 CRV나 오디세이 중에 한 대는 반드시 살 겁니다. 내가 꼭 살 거예요. 왜냐? 차가 너무 좋기 때문이죠. 뭐 지금은 제가 M550i랑 레인저 랩터를 타기 때문에 이 차를 당장은 살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CRV가 됐던 오디세이가 됐던 둘 중에는 내가 반드시 삽니다. 여러분 이 차는요 노사장 약간 좀 뻥 1도 없습니다. 혼다 매장에 시승차가 있어요. 가서 타보시고요. 반드시 고속국도나 시내만 타보지 마세요. 시내만 타봤을 때는 이거의 장점을 느끼죠. 그리고 얘가 혼다 영업사원분들을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얘가 살아나는 엔진은 구동을 위해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발전을 위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RPM의 파동이 낮은 거예요. 그거를 이 차를 구매하러 온 소비자들한테 반드시 알려줘. 얘는 모터를 우선으로, 모터가 주가 돼서 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정말 좋은 차입니다. 혼다 CRV 여러분들 꼭 시승해 보시면서 혼다 CRV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로 가겠습니다.